아침 햇살이 버스 창문을 비추며 흔들렸습니다. 박만수 할아버지는 두 손으로 손잡이를 꽉 잡고 서 있었어요. 허리가 굽어 자세가 불편했지만 그는 내내 조용했습니다. 무릎 위에는 낡은 청가방이 놓여 있었죠. 가방 틈새로는 약초 냄새가 희미하게 풍겨 나왔습니다. 이놈의 허리가 요 며칠 너무 아프구먼. 그가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버스가 덜컹거리며 멈추자 그는 조심스레 내렸어요. 병원 입구엔 소독약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모자를 벗고 접수대 쪽으로 천천히 걸었어요. 다른 사람들처럼 깨끗한 옷을 입진 못했지만 표정은 정중했습니다. 안내 직원이 그를 보고 잠시 멈칫했죠. 진료 보러 왔어요. 허리가 좀 안 좋아서요. 할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직원은 미소를 지었지만 눈길은 그리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대기표를 건네받은 그는 대기실로 향했습니다. 의자에 앉자마자 주변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젊은 남자가 코를 막으며 살짝 몸을 돌렸고 아이를 데리고 온 아주머니는 창가 쪽으로 자리를 옮겼어요. 이상한 냄새 난다. 누군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방을 품에 꼭 안고 허리를 쭉 펴려 했지만 통증에 얼굴이 찌푸려졌죠. 그는 천천히 숨을 내쉬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조금만 참자. 진료만 보면 괜찮아질 거야. 그때 간호사 이소정이 대기실로 나왔습니다. 하얀 복장에 단정한 머리, 바쁜 걸음으로 서류를 확인하던 그녀가 잠시 멈췄어요. 냄새가 공기 중에 떠다녔기 때문이었죠. 박만수 어르신 되시죠? 그녀가 가까이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예, 나 맞아요. 할아버지가 힘없이 웃었어요. 그녀는 잠시 주저하다가 번호표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말했죠. 어르신, 잠깐 복도 쪽에서 기다리시겠어요? 대기실이 좀 붐벼서요. 그 말투는 공손했지만 눈빛 속엔 어쩐지 불편한 마음이 섞여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들 불편하면 내가 좀 비켜야지요.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복도 쪽으로 걸었습니다. 의자 다리가 바닥을 긁으며 작은 소리를 냈어요. 그는 복도 끝 의자에 앉아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렸습니다. 가만히 있자 곧 차례가 오겠지. 그의 손이 가방 위에서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그 속에서는 유리병이 살짝 부딪히는 소리가 났어요. 복도엔 고요함이 내려앉았습니다. 창문 사이로 들어온 햇살이 바닥을 따라 길게 드리워졌죠. 할아버지는 손으로 땀을 닦으며 숨을 고르려 했습니다. 그때 멀리서 어린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젊은 엄마가 아이를 달래며 서 있었습니다. 그는 주머니를 뒤적이다 작게 포장된 손난로를 꺼냈습니다. 이거 애기 손 시릴 때 쓰면 좋아요. 할아버지가 건넸습니다. 엄마는 놀라며 받았어요. 감사해요, 어르신. 짧은 대화였지만 따뜻한 온기가 잠시 복도를 채웠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이소정은 다시 복도를 지나다 코끝을 찡그렸습니다. 시선이 무심코 할아버지에게 향했죠. 가방 위로 비친 햇살에 약초 조각이 반짝였어요. 그녀는 그걸 보곤 잠시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죄책감인지 피로 때문인지 자신도 모르게 한숨을 쉬었어요. 곧 모시러 올게요. 그녀가 짧게 말하고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할아버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죠. 창문 밖으로 구급차가 병원 앞을 지나갔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멀어졌다가 다시 커졌어요. 할아버지는 그 소리를 들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얼굴에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눈빛은 묘하게 맑았어요. 그의 손끝이 여전히 가방을 쓰다듬고 있었습니다.
그 속의 약초들은 여전히 은은한 냄새를 냈죠. 하지만 아무도 그 향의 의미를 모른 채 불편한 냄새라며 고개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복도 끝에서 아주 약한 한숨이 들렸습니다. 냄새란 게 참 사람 마음 따라 다르구먼. 할아버지가 혼잣말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그 순간 아무도 모르게 그 가방 속에서 이야기 하나가 깨어나고 있었죠. 박만수 할아버지는 병원 문을 나서며 햇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갑자기 시야가 하얗게 번져서 눈을 찡그렸어요. 허리는 여전히 욱신거렸고 발걸음은 느렸습니다. 그는 잠시 멈춰서 병원 간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 이제 됐지. 뭐 낮게 중얼거렸어요. 낡은 신발 끝이 먼지를 차올렸습니다. 주머니를 뒤적여 보니 버스비조차 빠듯했습니다. 걸어서 가지 뭐. 걷다 보면 좀 나아지겠지요. 그는 스스로를 위로하며 발을 내디뎠습니다. 가을바람이 코끝을 스쳤습니다. 차가운 공기 속에서도 약초 냄새가 희미하게 섞여 있었어요. 그러나 그 냄새는 그를 따뜻하게 감쌌습니다. 이놈의 냄새 덕에 다들 싫어했나 보지. 할아버지는 허공에 혼잣말을 던졌습니다. 그 말끝엔 쓸쓸한 웃음이 묻어 있었어요. 시장 앞을 지나자 사람들의 시선이 잠시 그에게 머물렀습니다. 저분 좀 씻고 다니시지. 누군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가방끈을 고쳐 메었어요. 버스 정류장 옆 벤치에 앉아 잠시 쉬었습니다. 허리 통증이 다시 도졌고 다리는 금세 떨렸습니다. 그는 숨을 내쉬며 가방을 옆에 두었어요. 가방 밑부분이 살짝 젖어 있었죠. 오래된 천이라 땀과 비 냄새가 섞여 퍼졌습니다. 옆자리 청년이 코를 막으며 자리를 옮겼어요. 이봐요. 냄새가. 그가 작게 투덜거렸습니다. 할아버지는 미안한 미소만 지었습니다. 이래서 병원에서도 싫어했구먼. 그 말은 바람에 흩어졌습니다. 하늘은 맑았지만 마음은 더 무거워졌어요. 그는 천천히 일어나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길가에는 단풍잎이 바람에 날리고 있었죠. 지나가던 초등학생 몇 명이 그를 보며 킥킥 웃었습니다. 냄새난다. 한 아이가 소리쳤어요. 친구들이 웃으며 따라했습니다. 그 말은 화살처럼 가슴에 박혔지만 할아버지는 그냥 웃었어요. 그래, 너희는 아직 모르지. 그는 아이들이 멀어질 때까지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오래된 다리를 건너며 그는 허공을 바라봤습니다. 강물은 잔잔했지만 마음은 요동쳤어요. 바람이 불 때마다 옷자락이 펄럭였죠. 그 속엔 땀 냄새와 흙 냄새, 그리고 오랜 세월의 흔적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이 냄새가 나는 게 내가 살아온 증거 아니겠소.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손끝이 약초 가방을 더 꼭 쥐었어요. 가방 안에서 유리병이 다시 딸깍거렸습니다. 그 소리가 묘하게 위로가 되었죠. 한참을 걷던 그는 마을로 들어가는 삼거리에 다다랐습니다. 작은 슈퍼 앞에서 윤말순 할머니가 보였습니다. 아이고, 만수 영감, 어디 다녀오시오? 그녀가 반가워하며 손을 흔들었어요. 허리 좀 봐달라. 병원 갔지요. 그래서 괜찮다 하대요? 괜찮다 하기는 그냥 나왔지요. 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말수는 이상하다는 듯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냄새가 좀 심하다 하던디 그녀의 말에 만수는 잠시 웃음을 잃었습니다. 허허, 나도 알고 있소. 그는 슈퍼 앞 의자에 앉아 숨을 돌렸습니다. 허리 통증이 점점 심해졌죠. 말순이 물 한 병을 건넸습니다. 이거나 마시소. 먼 길 걸었을 텐데. 그는 고맙다고 말하며 물을 들이켰습니다. 시원한 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자 잠시 편안해졌어요. 내일은 산에 가서 약초 좀 더 캐야겠소.
이 몸으로 또요? 아직 쓸 데가 많지요. 약초 말려서 할머니들 나눠드려야지요. 그의 목소리엔 여전히 힘이 남아 있었어요. 그때 슈퍼 안라디오에서 뉴스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오늘도 노인 돌봄이 부족한 현실 진행자의 말이 귓가에 남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잠시 눈을 감았어요. 말순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영감, 그래도 병원은 한 번 더 가보는 게 좋겠소. 아니요, 거기선 이 몸보다 냄새부터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는 담담히 말했습니다. 순간 말순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말없이 그의 손을 꼭 잡았어요. 햇살이 조금 기울었습니다. 만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가방을 다시 맸습니다. 가봐야지요. 약초 말릴 시간이요. 몸 조심하시오. 말순의 목소리가 뒤에서 울렸습니다. 그는 손을 흔들며 걸음을 옮겼습니다. 허리 통증이 여전했지만 발걸음은 단단했어요. 먼 곳에서 구급차 사이렌이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그는 잠시 고개를 돌려 병원 쪽 하늘을 바라봤어요. 저기선 또 누가 힘들겠지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나 그가 모르는 사이 바로 그 병원에서는 이상한 소동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복도 구석에서 그가 두고 간 낡은 가방을 발견하고 있었죠. 아침 햇살이 병원 복도를 길게 비쳤습니다. 어제보다 조금 더 차가운 공기가 흘렀어요. 간호사 이소정은 출근하자마자 접수대 뒤편을 정리했습니다. 서류를 넘기던 손끝이 멈췄어요. 의자 밑에 낯선 청가방이 놓여 있었죠. 낡은 천이 해져 있었고 가방끈 한쪽은 실밥이 풀려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그녀가 조심스레 집어들었습니다. 묘한 냄새가 풍겨 나왔어요. 풀냄새 같기도 곰팡이 냄새 같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동료 간호사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어제 환자 중에 가방 두고 간 분 있나요? 동료가 눈을 찡그렸어요. 혹시 그 냄새 나던 할아버지요? 그 말에 이소정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맞다, 박만수 어르신. 그녀의 머릿속에 어제 복도에 앉아있던 그 노인의 굽은 어깨가 떠올랐습니다. 손에 꼭 쥐고 있던 가방,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웃던 얼굴. 그녀는 천천히 가방을 들고 간호사실로 들어갔습니다. 이거 그냥 버려야 하는 거 아니에요? 한 직원이 말했습니다. 규정상 음식물이나 쓰레기면 보관하면 안 되잖아요. 다른 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원장 김병수가 지나가다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무슨 일이죠? 그가 물었습니다. 어제 냄새 심하던 환자가 두고 간 가방입니다. 냄새가 너무 심해서요. 이소정이 조심스레 대답했습니다. 병원장은 코를 찡그리며 손수건으로 입을 막았죠. 보건 규정 위반입니다. 폐기하세요. 짧고 단호한 명령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소정의 발은 쉽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가방을 다시 내려다봤어요. 가방 천에 묻은 손자국, 오래된 먼지, 그리고 천천히 퍼지는 풀냄새. 그냥 버리긴 좀. 그녀가 중얼거렸습니다. 병원장은 눈썹을 찌푸렸죠. 그 냄새 때문에 환자 불만이 생기면 어쩌죠? 말끝이 날카로웠습니다. 이소정은 대답 대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서 이상한 불안감이 피어올랐어요. 혹시 안에 중요한 게 있으면 어떡하지? 그녀는 조심스레 지퍼를 잡았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동료가 손사래를 쳤어요. 열지 마요. 냄새 더 심해질걸요. 이소정은 잠시 멈췄습니다. 병원 안 공기가 유난히 정적이었어요. 복도에서는 환자들의 발소리와 기계음이 어울려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귀엔 그 소리마저 멀게 느껴졌습니다. 손끝이 다시 가방 쪽으로 향했죠. 그래도 혹시 그녀가 중얼거렸습니다. 바로 그때 복도 끝에서 벨소리가 울렸습니다.
응급 호출, 응급실 준비해요. 목소리가 크게 퍼졌습니다. 이소정은 놀라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뛰었어요. 간호사들이 분주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도 본능적으로 그 흐름에 합류했죠. 무슨 환자예요? 그녀가 묻자 응급팀이 대답했습니다. 교통사고예요. 노인분이에요. 그 한마디에 이소정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노인분이라고요? 혹시 이름은요? 그녀가 물었지만 아직 정보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병원 복도가 순식간에 긴장으로 가득 찼어요. 침대가 휙휙 지나가고 환자의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의료진이 기압유지를 외쳤죠. 그녀는 숨을 고르며 따라갔습니다. 응급실 문이 열렸습니다. 그 안에서 희미하게 보이는 얼굴 하나, 눈가에 깊은 주름, 손등에 돋은 혈관, 그리고 낯익은 천가방이 그의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어제 쫓겨났던 박만수 할아버지였습니다. 이소정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끝이 얼어붙은 듯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녀는 무언가를 말하려 했지만 목이 메었습니다. 그 순간 응급실 안공기마저 멈춘 듯 고요했죠. 의사들이 분주히 움직였지만 이소정의 눈은 오직 한 곳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가 다시 들고 온 그 낡은 가방. 그녀는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냄새가 아니라고요. 그리고 이 가방 속엔 아직 아무도 모르는 이야기가 숨쉬고 있었어요. 응급실 문이 요란하게 열리며 의료진들이 바삐 움직였습니다. 들것 위에는 피에 젖은 담요가 덮여 있었고 그 아래로 가느다란 손이 보였어요. 이소정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담요가 걷히자 어제 봤던 바로 그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박만수 할아버지였습니다. 어제 그 어르신이잖아. 누군가가 외쳤습니다. 이소정은 멍하니 서 있다가 본능적으로 앞으로 달려갔어요. 맥박 잡아요. 산소 마스크. 의사가 외쳤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렸지만 재빨리 움직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의식을 잃은 채 숨을 가쁘게 몰아쉬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이 바짝 말라 있었어요. 그의 가슴 위에는 익숙한 청가방이 얹혀 있었죠. 피와 먼지로 얼룩졌지만 그가 끝까지 품고 있던 모양새였습니다. 이소정은 그 가방을 보며 숨을 삼켰어요. 어제 버리려 했던 바로 그것. 왜 이걸 다시 들고 오셨을까? 마음속에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의사는 혈압 떨어집니다. 링거 빨리 연결해요. 라며 소리쳤습니다. 주변은 삽시간에 분주해졌습니다. 기계음이 빠르게 깜빡였고 누군가는 환자의 이름을 묻고 있었습니다. 성함이 박만수, 78세. 교통사고로 추정됩니다. 접수 직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소정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치 자신이 그 사고를 만든 것처럼 심장이 조여왔어요. 그녀는 재빠르게 주사바늘을 잡고 팔에 꽂았습니다. 피가 섞인 링거액이 천천히 흘러내렸어요. 심장 박동 약해요. 모니터에서 불안한 소리가 울렸습니다. 이소정은 눈을 질끈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그때 가방이 침대 옆으로 떨어졌습니다. 지퍼가 조금 열리며 안쪽에서 향긋하면서도 강한 냄새가 퍼졌어요. 모두가 잠시 고개를 돌렸습니다. 의사도 코를 찡그렸죠. 이건 또 무슨 냄새야? 이소정은 급히 가방을 주워들었습니다. 안쪽에서 유리병이 부딪히며 맑은 소리를 냈어요. 그 소리가 묘하게 사람들의 귀를 잡아 끌었습니다. 그냥 약초겠지라고 생각하면서도 그녀는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의사는 계속 지시를 내렸습니다. 수치가 떨어집니다. 압박 시작해요. 누군가 가슴을 눌렀습니다. 할아버지의 몸이 들썩거렸죠. 그 모습을 보는 이소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르신 어제 그냥 돌려보내지 말 걸 그랬어요. 그녀가 낮게 속삭였어요. 아무도 듣지 못했지만 그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식은 그의 팔에 닿자 이상하게도 따뜻한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여전히 살아있다는 듯한 온기였죠. 그 순간 모니터의 곡선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맥박 돌아옵니다. 누군가가 외쳤습니다. 사람들의 표정에 긴장이 풀렸어요. 의사는 안도의 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안정될 때까지 지켜봅시다. 모두가 한숨을 돌렸지만 이소정의 시선은 여전히 가방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살짝 열린 지퍼 사이로 종이 쪽지가 하나 비쳐 보였어요. 감사합니다라는 글씨가 휘갈겨 써 있었습니다. 그 한 단어가 그녀의 가슴을 찔렀어요. 어제 그를 복도로 내몰던 자신의 손짓이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이소정 간호사, 괜찮아요? 동료가 물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어요. 저 잠깐 이거 좀 정리할게요. 그녀는 조심스레 가방을 들고 복도 구석으로 향했습니다. 손끝이 여전히 떨렸습니다. 가방을 열까 말까 망설이던 찰나 안에서 또렷한 약초 냄새가 새어나왔습니다. 그 향이 어제와 다르게 느껴졌어요. 불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따뜻하고 묘하게 위로되는 냄새였죠.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할아버지, 이건 뭐예요?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픈 냄새죠? 손끝이 지퍼 위를 스쳤습니다. 그때 갑자기 응급실 문이 다시 열리며 의사가 외쳤습니다. 심박이 불안정합니다. 다시 들어와요. 이소정은 놀라 가방을 움켜쥐고 뛰었습니다. 침대 옆으로 돌아왔을 때 모니터가 불안정한 곡선을 그리고 있었어요. 그녀는 손을 맞잡았습니다. 어르신, 아직 가시면 안 돼요. 할아버지의 입꼬리가 아주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리고 희미하게 숨을 내쉬었죠. 그 순간 청가방 속에서 유리병이 또 한 번 맑게 울렸습니다. 마치 그의 심장과 함께 뛰는 소리처럼 들렸어요. 응급실 안은 잠시 고요했습니다. 기계음만이 일정한 박자로 깜빡였어요. 박만수 할아버지는 산소 마스크를 쓴 채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이소정은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천천히 숨을 골랐어요. 옆에는 여전히 그 낡은 청가방이 놓여 있었습니다. 피와 먼지로 얼룩진 천이지만 어쩐지 그 안에서 은은한 냄새가 새어나왔습니다. 이번엔 불쾌한 냄새가 아니었어요. 따뜻하고 묘하게 사람 냄새 같은 향이었죠. 그녀는 조심스레 가방을 손에 들었습니다. 손끝이 닿자 낡은 천이 부드럽게 울었습니다. 이거 어제 버리려 했던 건데 그녀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가방 속이 궁금했지만 왠지 함부로 열면 안 될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뭔가 중요한 단서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이 안에 할아버지 삶이 다 들어있는 건 아닐까. 그녀는 천천히 지퍼를 잡았습니다. 지퍼가 부드럽게 열리며 약초 냄새가 한층 진하게 퍼졌습니다. 그 안에는 잘 말린 풀 다발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종이에 이름이 하나하나 적혀 있었습니다. 골절엔 두충, 기침엔 길경, 피로엔 인삼뿌리. 손글씨는 삐뚤빼뚤했지만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그 옆에는 작은 유리병들이 담겨 있었어요. 병마다 손으로 붙인 라벨이 보였습니다. 마을 할머니 감기약, 허리 아픈 순복이 아주머니용. 이소정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건 전부 약이잖아. 그녀는 손끝으로 편지 묶음을 꺼냈습니다. 낡은 고무줄이 둘러져 있었고 봉투마다 사람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하나를 펼치자 삐뚤한 글씨가 보였습니다. 만수 아저씨, 지난번 약초 덕에 밤에 숨이 편해졌어요. 고맙습니다. 또 다른 편지에는
영감님 덕에 우리 어머니 허리가 나았어요. 고마워요. 짧지만 진심이 담긴 글이었습니다. 이소정은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어요. 어제 자신이 맡았던 그 냄새는 썩은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약초와 세월이 섞인 향이었습니다. 사람을 살리고자 산과 들을 헤매던 손의 냄새였죠. 그녀는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냄새가 사람을 불편하게 한 게 아니라 사람을 살렸던 냄새였네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는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간호사들이 모두 멈춰서서 그 모습을 보고 있었어요. 누군가는 코끝을 훔쳤고 누군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병원장은 문가에서 이 장면을 지켜보다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는 가방 속을 들여다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게 냄새의 정체였단 말인가. 그의 목소리에는 부끄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이소정은 편지 한 장을 건넸습니다. 어제 우리가 내쫓은 분이 사실은 이런 일을 하셨대요. 혼자 사시면서도 마을 어르신들 돌보셨대요. 병원장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시선은 편지에서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그분이 다시 일어나면 꼭 사과드려야겠네요. 이소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미소가 번졌습니다. 네, 그분은 분명 용서해 주실 거예요. 그럴 분 같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확신에 찼습니다. 그 순간 응급실 모니터에서 B- 하는 안정된 신호음이 들렸습니다. 간호사 한 명이 외쳤습니다. 혈압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모두의 시선이 동시에 침대로 향했습니다. 박만수 할아버지의 손가락이 아주 천천히 움직였어요. 마치 꿈결처럼 손끝이 떨렸습니다. 이소정은 숨을 멈추고 다가갔습니다. 어르신 들리세요? 저예요. 어제 그 간호사 할아버지의 입꼬리가 아주 미세하게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눈가의 주름이 살짝 움직였어요. 산소 마스크 너머로 아주 약한 숨결이 새어나왔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다 알아요. 이소정이 속삭였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할아버지의 손 위에 닿았습니다. 따뜻했어요. 그 순간 방안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가방 위로 모였죠. 그곳에서 약초 냄새가 다시 퍼져나왔습니다. 이번엔 누군가가 코를 막지 않았어요. 모두가 그 향을 조용히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낮게 말했습니다. 이게 진짜 사람 냄새지. 이소정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되뇌었죠. 이 냄새는 살아있는 따뜻한 마음의 냄새였어요. 오전 회의실에는 무거운 공기가 흘렀습니다. 창밖으론 햇살이 가득했지만 사람들의 표정은 그늘에 가려 있었어요. 김병수 병원장은 아무 말 없이 테이블 위 편지 묶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제 이소정이 보여준 박만수 할아버지의 손편지들이었죠. 종이는 오래되어 가장자리가 누렇게 변해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글씨는 또렷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에 아팠던 다리가 나았어요. 할아버지, 그 약초 냄새가 아직도 집안에 남아 있어요. 그 한 문장 한 문장이 병원장의 마음을 무겁게 때렸습니다. 회의실 구석에서 간호사 한 명이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원장님, 어제 일은 기사로 나갔어요. SNS에도 퍼지고 있고요. 병원장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모니터 화면엔 냄새난다고 내쫓긴 노인, 알고 보니 마을의 약초 의사라는 제목이 떠 있었습니다. 댓글에는 수백 개의 반응이 달려 있었죠. 요즘 세상에 아직도 이런 일이 진짜 부끄럽네요. 병원 이름 보고 놀랐어요. 그의 손이 책상 위에서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우리가 너무 냉정했어요. 이소정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단했어요. 그분은 냄새가 아니라 마음으로 사람을 치료하고 있었는데 우리는 냄새만 봤죠. 병원장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긴 침묵 끝에 낮은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이 병원은 언제부터 사람보다 규칙을 먼저 생각하게 된 걸까? 말끝이 떨렸습니다. 그는 깊게 숨을 내쉬었어요.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응급실에서 걸려온 연락이었죠. 원장님, 박만수 어르신께서 의식을 회복하셨습니다. 순간 회의실 공기가 확 바뀌었습니다. 병원장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지금 바로 내려갑니다. 그는 서류를 그대로 두고 문을 열었습니다. 걸음이 평소보다 빨랐습니다. 복도를 지날 때마다 직원들이 놀란 표정으로 인사했죠. 응급실 문을 열자 조용히 누워있는 박만수 할아버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미소가 조금 번져 있었습니다. 이소정이 곁에서 부드럽게 손수건으로 그의 이마를 닦고 있었어요. 어르신, 병원장님 오셨어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병원장은 침대 곁으로 다가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 어르신 정말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낮고 진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우리 병원이 저 자신이 잘못했습니다. 청결이 전부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사람 마음을 더럽히는 일일 줄은 몰랐습니다. 할아버지는 천천히 눈을 깜빡이며 병원장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엔 원망 대신 온기가 담겨 있었죠. 원장님, 사람 냄새 나는 게 나쁜 건 아니지요. 그는 약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약초도 썩을 때 냄새가 나요. 그게 나쁘다는 뜻은 아니지요. 그건 살아있다는 증거거든요. 그의 말에 병원장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옆에 있던 간호사들이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희가 더 배우겠습니다. 어르신. 병원장은 그렇게 말하고 그의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았습니다. 그 손은 거칠었지만 따뜻했습니다. 마치 흙 속에서 피어난 봄의 온기 같았죠. 이소정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눈시울을 훔쳤습니다. 그 장면은 병원 안의 모든 사람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어요. 잠시 후 박만수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병원에도 냄새가 하나쯤 있어야지요. 그래야 사람 사는 냄새가 나지 않겠어요? 병원장은 그 말에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어르신. 이제부터 우리 병원은 그런 냄새가 나는 곳이 되겠습니다. 그 순간 창문을 통해 가을 햇살이 병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빛이 할아버지의 얼굴과 천가방 위를 부드럽게 감쌌어요. 약초향이 은은하게 퍼졌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 냄새는 생명의 냄새, 그리고 인간의 냄새구나. 병원장은 조용히 선언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병원은 지역 어르신 무료 진료 프로그램을 시작하겠습니다. 모두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소정의 눈엔 눈물이 맺혔죠. 정말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그래요. 이 냄새가 사라지지 않게 하려면 우리가 변해야죠. 병원장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응급실 안엔 말없는 따뜻함이 흘렀습니다. 박만수의 손이 가볍게 떨렸습니다. 그의 입꼬리가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죠. 사람이 냄새 나는 건 살아있다는 뜻이지요. 이소정은 그 말을 마음 깊이 새겼습니다. 그날 병원 사람들은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냄새가 아니라 마음이 사람을 살린다는 진리를요. 며칠 뒤 아침 병원 로비에는 평소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텔레비전 화면에서는 지역 뉴스가 생중계되고 있었어요. 화면 속 기자가 말했습니다. 며칠 전 냄새난다고 쫓겨난 노인 사건의 주인공, 박만수.
어르신의 따뜻한 사연이 알려지며 병원이 큰 변화를 맞았습니다. 사람들은 화면을 바라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군가는 눈가를 훔쳤죠. 카메라는 윤말순 할머니를 비추었습니다. 그 영감님은요, 자기 밥도 굶어가며 약촉해서 나눠주던 분이에요. 그 냄새는요, 약초 냄새였어요. 우리를 살려준 냄새라고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단했어요. 기자가 병원 측에서는 어떤 조치를 했나요? 라고 묻자 말수는 살짝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젠 그 병원이 우리 노인들한테 문을 열었지요. 그 영감님 덕분이에요. 이소정은 로비 한쪽에서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박만수 할아버지의 청가방이 들려 있었어요. 이제는 깨끗이 빨려 있었고 가방 안에는 병원 직원들이 함께 모은 약초 다발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살짝 웃으며 중얼거렸죠. 할아버지, 이제 이 냄새는 병원 냄새가 됐어요. 그 말에 옆에 있던 동료 간호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때 병원장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그는 차분한 목소리로 기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 어르신을 통해 가장 중요한 걸 배웠습니다. 사람을 치료하는 건 의술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걸요.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박만수 할아버지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 어르신, 감사합니다. 이 병원은 이제 사람 냄새 나는 병원이 될 겁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였습니다. 순간 로비 한가운데 설치된 대형 액자 커버가 벗겨졌습니다. 그 안에는 박만수 할아버지가 미소 짓는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액자 아래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사람 냄새 나는 병원, 박만수 기념 진료관.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누군가는 훌쩍이며 손을 모았어요. 이소정은 청가방을 품에 안고 조용히 로비를 걸었습니다. 병원 복도에는 약초향이 은은하게 퍼져 있었어요. 사람들은 그 냄새를 맡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게 그 할아버지 향이라지? 이상하게 마음이 편하네. 작은 대화들이 오갔습니다. 냄새가 이제는 불쾌함이 아닌 위로로 느껴지고 있었죠. 그날 오후 박만수 할아버지는 병실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햇살이 그의 얼굴을 비쳤습니다. 손에는 이소정이 새로 담아준 약초 주머니가 들려 있었죠. 이제는 내 냄새가 사람을 괴롭히지 않겠지요? 그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이소정이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르신. 이제는 다들 그 냄새를 좋아해요. 박만수 향이라 부르잖아요. 할아버지는 허허 웃었어요. 박만수 향이라 그럴 것까지야. 창밖에서는 아이들이 뛰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병실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 눈가엔 잔잔한 주름이 번졌어요. 세상은 여전히 시끄럽지만 그 순간만큼은 평화로웠습니다. 이소정은 창가 옆에 놓인 꽃병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오늘 뉴스 보셨죠? 이제 세상 사람들이 다 아셨어요. 어르신이 어떤 분인지. 할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요? 그럼 이제 됐지요. 나 같은 늙은이도 쓸모가 있었다는 거니까. 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는 자부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창가 밖에서는 바람이 살짝 불어왔습니다. 약초향이 병실 안으로 퍼졌어요. 이소정은 그 향기를 들이마시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밤 병원 로비 조명은 평소보다 따뜻했습니다. 사람들은 로비 벤치에 앉아 조용히 대화를 나누었어요. 오늘은 냄새가 참 좋다.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병원장은 그 말을 들으며 조용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멀리 달빛 아래로 병원 현판이 반짝였죠. 사람 냄새 나는 병원.
그 빛을 바라보던 병원장은 문득 생각했습니다. 그 냄새는 아마 우리가 잃었던 인간의 향기였겠지. 그리고 그는 가만히 눈을 감았어요. 병원 안 어딘가에서 약초 냄새가 다시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건 희망의 냄새, 그리고 새로운 시작의 향기였죠. 며칠 뒤 하늘은 유난히 맑았습니다. 박만수 할아버지가 퇴원하는 날이었어요. 병원 정문 앞에는 직원들이 줄을 서서 배웅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소정은 새로 다림질된 셔츠를 할아버지 어깨에 살짝 걸쳐 주었어요. 오늘은 진짜 멋쟁이세요. 그녀가 웃자 할아버지도 방긋 웃었습니다. 이거 이렇게 대접받을 일인가 모르겠소. 목소리에는 여유가 담겨 있었죠.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며 약초향이 바람에 섞여 흘렀습니다. 병원 복도에서부터 흘러나온 향이 정문까지 이어졌어요. 그 향은 이젠 모두에게 익숙했습니다. 박만수 향이라 불리는 사람 냄새 같은 향기였죠. 기자들도 와 있었고 마을 주민 몇 명도 병원 앞으로 모였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집에 가시면 뭐 하실 거예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글쎄요, 산에나 올라가야지요. 아직 캐야 할 약초가 남았거든요. 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병원장은 직접 손수 차문을 열었습니다. 어르신, 편히 가십시오. 그리고 꼭 다시 오세요. 이번엔 손님으로요. 할아버지는 천천히 병원장을 바라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병원장님 덕분에 냄새도 마음도 깨끗해졌지요. 그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두 사람의 손이 맞닿는 순간 병원 앞에 있던 모두가 조용해졌어요. 그 악수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그때 이소정이 조심스레 다가와 작은 보따리를 내밀었습니다. 이건 병원 식구들이 모은 약초예요. 어르신이 주신 마음을 우리도 조금은 돌려드리고 싶어서요. 할아버지는 그 보따리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안에는 향긋한 산삼뿌리, 구절초, 감초가 정성스레 담겨 있었어요. 이거 그냥 보기만 해도 힘이 나는구먼. 그는 웃으며 가방 속에 보따리를 넣었습니다. 이소정 간호사님, 할아버지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그녀는 놀라 고개를 들었죠. 예, 어르신. 이거 하나만 더 부탁해도 되겠소? 그는 가방에서 작고 마른 약초 다발 하나를 꺼냈습니다. 고운 실로 묶여 있었고 종이 쪽지 하나가 붙어 있었어요. 마음이 아픈 사람에게. 할아버지는 그것을 이소정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건 마음이 자주 아픈 사람한테 필요한 약초예요. 냄새가 좀 독하지만 효과는 참 좋지요. 이소정은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눈가가 붉게 물들었어요. 이걸 제가 가져도 될까요? 그럼요. 나한테 냄새난다고 하던 그 병원이 이제 사람 냄새나는 병원이 됐잖아요. 그 향이 사라지면 안 되지요.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건 그 향을 지키는 약초요. 그의 말에 이소정은 눈물을 꾹 참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르신. 정말 고맙습니다. 병원장은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약초향이 모두의 발치에 머물렀습니다. 그 향은 따뜻하고 부드럽게 사람들의 마음에 스며들었어요. 기자 중 한 명이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이 냄새 참 좋네요. 뭔가 가슴이 따뜻해져요. 누군가가 대답했습니다. 그게 바로 박만수 향이래요. 할아버지는 마지막으로 병원을 돌아봤습니다. 건물 벽면에는 커다란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사람 냄새 나는 병원 박만수 어르신께 감사드립니다. 그 문구를 바라보며 그는 조용히 웃었어요. 그리고 차 문을 열기 전 병원 앞 화단에 작은 약초 한 뿌리를 심었습니다. 이건 내가 마지막으로 남기는 향이요.
이소정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무슨 약초예요? 이건 향초요. 꽃은 피지 않아도 향은 오래가요. 그는 손바닥에 묻은 흙을 털며 말했습니다. 사람 마음도 그렇지요. 보이지 않아도 향은 남아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이 바람을 타고 퍼져나갔습니다. 차가 천천히 출발했습니다. 모두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창문을 반쯤 내리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 냄새 잊지 마세요. 이건 사람 사는 냄새요. 목소리는 잔잔했지만 병원 앞마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날 오후 병원 복도에서는 또다시 약초향이 흘렀습니다. 누군가 창문을 열자 바람이 향을 데리고 돌아다녔어요. 병원장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이소정은 책상 위 약초 다발을 바라보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속삭였죠. 사람 냄새는 결국 사랑의 냄새였네요. 햇살이 병원 창문 사이로 부드럽게 스며들었습니다. 약초향과 함께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공기가 흘렀어요. 그날 이후 병원은 늘 사람 냄새로 가득한 곳이 되었습니다.